이재명 2021년 기사입니다. 2021년 기사. 미군 점령군 맞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현충원 가서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죠?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쇼하고 있는 거지, 쇼하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니, 야, 참 쇼 잘한다. 지금 보면은 이거, 이재명 민주 통진당 후에 진보당과 단일화 준비하고 있다. 오늘 낮 기사입니다. 통진당 김재현 대표. 이번에 대선 후보로 저희들이 선출했잖아요. 이자가 누구예요? 통진당 이석기, 이정희하고 같이 국회의원 했던. 근데 통진당이 해산됨으로써 국회의원 뺐지, 박탈당했던. 그랬던 자가 지난 총선 때 진보당 대표로 나오지도 않고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울산 북구입니까? 거기 진종호 지역구에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해버렸죠. 그래서 진보당이 진종호가 되는 거죠. 거기 현대자동차 완전 왕국이니까. 민노총 강성노조 왕국이니까. 진종호가 한 명 지역구로 되고 나머지 2명은 비례대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당 국회의원 3명이 원내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앉아서 야, 이제 대통령 내 좀 나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이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대선 출마 포기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현충원 가서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에 분영하고 이게 쇼하는 거지. 완전히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 쇼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다? 이러면 대한민국에 미래 없는 거죠. 뉴델리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의 위장 우경화. 본색은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변신, 변장술에 속지 말자. 누구의 글이냐? 유근일 주필의 글입니다. 이재명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 뭐 국장급도 안 되는 주한 중국 대사한테 가서 굽신굽신 거리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체주의자, 지도자 아니냐, 이거. 이재명의 변신, 변장술에 속지 말자. 이렇게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 이재명의 부친 횡령 의혹 제기에 피소당한 서명수 씨. 서명수 씨가 뭐 대구 매일신문 뭐 기자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책을 한 걸 썼어요.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 여기에 뭐를 이야기를 했느냐.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부친 여기 이경희 씨의 아버지가 안동에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담배 수매 대금을 횡령해서 먹튀했다. 야반 도주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책에 썼는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느닷없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지난 4월 9일자로 분당경찰서에 이분을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 고소장을 작성한 이재영의 법률 대리인 이태영 변호사는 그 유명한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그 말하는 거죠. 그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이태영 변호사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형이 고소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가 사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적한 사건은 뭐냐. 이재명의 부친 고 이경희 씨가 안동에 살 때 소위 담배 대금 횡령 의혹 1972년 73년경에 안동 예안 지통마을에서 엽연초 총대로서 엽연초 농가에 1년 농사지은 수매 대금을 갖고 튀었다. 이런 의혹으로 안동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고소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사이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국민 사이렌 1번 사건으로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자, 마지막. 이재명의 유사기관자인, 무슨 정책연구원인가 있었죠. 지금 해산했습니다. 이재명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고발, 국민의힘이 고발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들, 그냥 교수들이겠죠.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라 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모금하려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적되자 모금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를 돌려두겠다고 공지해서 불법 모금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다. 여기 보면 유종일, KDI, 명예교수 등등 이 사람들이 이재명 싱크탱크 가다 지금 해산해버렸습니다. 안에서 자본도 나오고. 대통령 사위라고 경력 없어도 전무이사, 타이 이스자젯 항공사 전무이사 서모씨,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전 남편.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 21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판례를 근거로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금품을 줬다면은 영향력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께 브리핑하면서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인지 아세요, 여러분? 2018년 사건입니다. 문재인이 2017년 5월에 집권하잖아요. 그리고 2018년 사건입니다. 그럼 몇 년 됐습니까, 지금? 7년, 8년, 7, 8년이 다 돼가죠. 7, 8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 5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2년 있었잖아요. 그럼 2년 동안 뭐 했냐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 2년 동안. 그때 법무부 장관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 뭐 했냐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에? 2년 동안 뭐 했냐고. 문재인 주변에 대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2년 동안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 뭐 했냐고. 이제 와서 대선을 지금 며칠, 한 달가량 남은 거라고. 이제 이게 사건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난 2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특히 그리고 지난 4개월을 특히 뒤돌아보십시다.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 안에 민정수석을 없애버렸잖아요. 인사검증하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법무부가 가져갔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했어? 그거 앉아가지고. 응? 착 달라붙는, 이쁘장한 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참,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총선 말아먹고, 대구에 도태우 날려버리고, 부산에 장해찬이 날려버리고, 영남 지역에 그냥 민심이 폭망하고, 겨우 윤석열 대통령이 부랴부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내려가서 불경 지역이 그래도 살아나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 18개 지역구에 그때 당시 한 5개 정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 빼고는 다 다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과정. 그래놓고 또 다시 당대표 선거를 나오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난 2년 반, 지난 4개월 과정을 보면 결국은 한동훈 책임이 크다. 한동훈 책임이 크다, 이건. 그걸 지금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 때 아주 강렬하게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